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함수 했죠? 오늘은 질문은 안 받을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개판일 거 알아서. 자, 678번 같은 문제를 가봅시다. 자,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예요? FP를 구하세요. 그때 보통 이제 FA를 구하시고 FK를 구하시고 이런 문제를 보면 보통은 어때? 그 K, A, F 안에 넣는 그 값을 찾아서 집어넣으라고 하지, 보통은. 그지? 근데 주기함수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요 주기함수 주기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네가 주기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사인 4x가 나오면 구할 수 있어. 코사인 하나만 나오면 구할 수 있어.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는 거 주기까지 구할 수 있는 거는 미적분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은 못해. 알았어요? 이거는 주기 구하기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주기는 못 구하는데 어쨌든 주기가 P라고 한다면 FP는 얼마니? F0과 똑같아지지. 왜? 주기가 P라고 하면 일단은 요거랑 같아지고 아무 X나 넣어도 다 성립하니까 1 넣어도 성립하고 2 넣어도 성립하고 P 넣어도 성립하고 0 넣어도 성립하니까. 그래서 F0은 FP인 거지. 알았지요? 예, 그래서 F0을 구하시고 000 대입하면 얘 때문에 1 나올 겁니다. 알았죠? 어때요? 이거 쉽죠? 아, 뭐야? 됐죠? 됐냐고? 예, 다음. 패스. 그리고 이제 요 가라는 조건 이런 거 봐봐. 이거 딱 보자마자 주기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다. 그지? 얼마마다 반복되냐? 라고 해석하니? 아니. 반복되는 거 그냥. 파이마다 반복되는 거지. 마다. 그래. 빨리 알려줘. 기다려줄게. 학교만 보면 되게 멋있는 커플 같은 이거랑 부산을 말로는 치킨집이야. 문과거든. 그러니까 교촌집이야. 왜 하필 교촌이야? 비싼 거. 돈 많이 벌 어? 교촌 아니지. 교촌 잘 안 먹어요. 교촌 너무 비싸. 치킨 물가 상승의 주범이 교촌이잖아. 오, 이 마이크 해도 되나? 유튜브에서 이거. 모르겠다. 뭐 PPL도 아니고. 고심 발언이지. 교 X 잘못 알아요. 죽일까? 이재명 화이팅. 야, 이 새끼야. 그거는 녹탁 받을 수 있어. 자, 어쨌든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주기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뭐다? n분의 파이일 수 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고 나서 뭐 하래요? 0부터 파이까지는 코사인 2분의 x. 자, 요 녀석을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은 뭐야? 파이마다 계속 코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이렇게 오거든.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요 녀석은 결국 뭐랑 같다? n분의 파이 또는 파이마다 반복되니까 주기는 필요 없네. 주기 구하는 게 아니네. 파이마다 반복되니까 파이를 빼주면은 3분의 그렇지 19파이. 그 다음에 또 f 3분의 3파이 빼주면 16파이. 이런 식으로 쭉 빼고 쭉쭉쭉쭉 빼다 보면 어디까지? f 3분의 파이까지 오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주세요? 3분의 파이를 넣어달라는 얘기가 앞에 있는 2분의 1 때문에 6분의 파이가 되고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코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됐음? 저 위에 답 있네. 여러분. 3분의 뭐? 됐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어제 시연이 네가 질문했지? 자, 요 녀석 때문에 하나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네가 모르겠다. 이거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예각 쪽에서 각이 좀 작은 범위에서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서 그거 하나 설명해 주려고. 자, 분명 그래프로 풀게 될 거야 나중에 너네들이. 그때 코사인을 1부터 시작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사인이랑 탄젠트는 어때? 0부터 출발을 할 거란 말이야 둘 다. 그때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안 된다. 알았지?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나서 나올 얘기야. 둘 다 미분을 해서 1 넣어주면 0 넣어주면 1 나와 둘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인 우리 넙대대하게 생긴다고 배웠잖아. 그지? 그 실제 사이즈로 살짝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탄젠트는 이런 느낌이라고. 어떻게 된다? 둘이 얘는 또 왜 너무 위에서 시작하는데? 콧방에 누구야 방금? 시연이야? 1,
y좌표 1. 그래서 요렇게 되는 식으로. 여기가 중요하다. 뭐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했을 때 사인과 탄젠트 비교했을 때 탄젠트가 절대로 사인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0에서부터 바로 접해서 서로 갈 길 감. 알았음? 그거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라. 그릴 때는. 알았음? 알았음? 왜 접한지는 지금은 못하고 어차피. 원을 그려보면은 알 수 있지. 그거까지 알면은 더 좋고. 지금까지는 그래프만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고 언제 미적분을 배운 뒤에 할 얘기고 또는 이제 방금 배씨 역시 배씨가 수학을 잘해. 그지? 난 진짜 수학만 있고 너도 수학 원툴이냐? 예, 잘하는 게 없는데요 했는데 전교 4등 이러면 이제 좀 킹받지. 아니. 그 얼마 전에 애슐리 갔다는 그 화목반 애들이 그래. 전교 4등, 전교 5등, 전교 10등 막 이러거든 애들이 다. 2학년이라고 이 새끼야. 자, 시작하자. 자, 갑니다. 요 원에서 사실 비교하면은 누가 큰지 알 수 있기는 합니다. 사인이 큰지, 코사인이 큰지, 탄젠트가 큰지. 알았죠?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데? 사인은 요놈 분의 요놈이잖아. 탄젠트는 요놈 분의 요놈이란 말이야. 분자가 똑같아.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의 크기가 다르잖아. 근데 얘가 무조건 더 크잖아. 빗변일 거니까. 분모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사이즈는 작은 거지, 사인이. 뭔 말할? 그렇게도 비교는 할 수 있다. 알았지? 어쨌든 결론은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되긴 됩니다. 알았죠? 자, 그거 가지고 너희들 비교해 주시고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각은 뭐야? 3. 파이랑 근처지. 그러니까 180도에 아주 근접한 곳. 그래서 누가 제일 크다? 탄젠트, 파이가 여기 아닌데? 여긴데? 몰라. 여기까지 왔다 치고 여기까지 왔다 치고 여기까지 왔다 치고. 자, 어쨌든 얘는 탄젠트는 여기가 아니구나. 파이까지 가야 되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자, 파이 근처야. 여기 어딘가에 3이 있을 거야, 지금. 그래서 3일 때 y좌표 비교해보면은 사인이 제일 크고 코사인이 음수. 인데 크기가 좀 작아서 두 번째로 크고 거꾸로 얘기했어요. 탄젠트가 두 번째로 크고 코사인은 거의 마이너스를 근접해버렸으니까 코사인이 제일 작고. 알았지? 예. 그런 식으로 비교해주면 되고 3이 파이 근처. 180도에 좀 가까운 조금 작은 각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요 녀석도 비교할 수 있겠지. 1은 어디 근처, 2는 어디 근처, 3은 어디 근처. 알았죠? 예. 그리고 나서 유형 3번. 오늘부터 다시 수업합시다. 자, 간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 그냥 기본적인 사인, 기본적인 코사인, 기본적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자까지만 했지.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개수들 장난치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두 가지를 갈 겁니다. 하나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뭐냐, 예시는 어차피 똑같아서 일단은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진짜 예시 y는 2 sin x sin 2x 하자. sin 2x 플러스 2. 자, 이렇게 볼 겁니다. 각각의 2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일단 사인이나 코사인을 그릴 때는 가장 큰 특징,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된다? 어느 하나의 함수, 상수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해야 돼? 위아래로 진동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지, 맞지? 사인도 뭐 x축을 기준으로 진동, 코사인도 x축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진동. 진동하는 형태의 함수라서 저 위에 있는 저 뭐야? a sin bxc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그려주냐면은 x축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진동 중심을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 진동 중심은 뭐다? 내가 잘못 들었나? 마이너스 c로 들은 것 같은데. y는 c지 그래. 어쨌든 진동 중심을 찾아준다. 뭐야? 좌우로는 아무리 왔다리 갔다리 해봐야 진동 중심이 바뀌진 않아. A를 아무리 늘려봐야 위에 거는 위로 갈 거고 밑에 거는 밑으로 갈 거라서 X축이 바뀌진 않아. 그 진동 중심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구? 바로 C입니다. 그래서 C의 이름 자체를 그냥 진동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놓으세요.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뭐 한다? X축을 좀 더 내리자. X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올려서 얘를 쭉 표현을 해준다. 알았음?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한다? 뭐 나타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폭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형을 그려줘요. 개형, 계략적인 형태 뭐 이런 의미거든. 진폭을 의미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거야. X축을 기준으로 원래는 위아래로 1만큼 움직이지, 그지? 그때 진폭이 누구야? 아, 0은 누구야? 요만큼의 폭을 우리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A배를 할 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C는 진폭을 바꾸는 건 아니야. 진동중심과 함께 싹 다 평이동을 시키는 거지. 알았음? 그래서 A가 결국 진폭을 나타낸다. 정확하게는 A가 아니고 뭐다? 그렇지. 절대값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진폭이 2. 그러면 뭐 한다? 위로 이만큼. 좀 더 올리자. 아래로 이만큼. 오케이? 여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위아래를 왔다 갔다 진동하게 되는 거지. 뭔 말 알? 그리고 개형을 그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뭐다? 사인은 그냥 사인 곡선 하나 그려달라고. 코사인이면 코사인 곡선 하나 그리는 거 말하는 거겠지. 알았지?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이게 6단계에서 끝나던가 7단계에서 끝나던가. 아무튼 5번 뭐 한다? 이제 주기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주기는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주요 포인트를 찍어요.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사실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는 거고 딱 하나 점 찾는 거야. 주기를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주기를 결정하는 녀석이 누구기? 얼마만큼 어떻게 변화하기? 기억나나? 그렇지. 자, 정확하게 B의 이름이 뭐냐면 잘 봐. 일단 sin x라고 하는 거는 x가 얼마만큼 바뀌어야 한 바퀴를 돌아.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면 한 바퀴를 돈다. 그치? 2파이. 맞죠? 그런데 sin의 2x는 뭐야? x만 보면은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기 위해서는 x만 보면은 얼마만큼 움직여주면 돼? 0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반바퀴만 돌아도 평소보다 반바퀴만 돌아도 한 바퀴를 돌아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각이 회전하는 속도가 2배, 2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0부터 2파이까지 가야 한 바퀴를 도는데 0부터 파이까지만 가도 한 바퀴를 돌아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B의 이름이 뭐다? 각속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그 각속도가 영향을 주는 건 뭐다? 속도가 바뀌면 한 바퀴랑 거리가 일정하면 뭐가 바뀐다? 시간이 바뀌겠지. 그죠? 그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도가 2배, B배가 되었으면은 시간에 해당하는 누구? 주기는. 원래 주기를 뭐 한다? B로 나눈다. 근데 B도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B를 붙여주는 거겠지. 알았어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의 주기를 절대값 B로 나눠버리기. 뭔 말 알? 알았죠? 그럼 여기서 주기 얼마예요? 이 주기 얼마예요?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이제 앞으로는 나오면 파이라고 바라보시면 돼. 그걸 확인만 하고 주요 포인트를 찍으라고 하는데 주요 포인트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시작점 찾으라고. 시작점 찾으라고. 사인이 시작되는 곳. 즉 사인 안에 각이 0이 되는 x 0 찾으라고.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파이가 되는 거고 0이니까 뭐 y축이 되는 거지. 마지막 단계 6단계 뭐 한다? y축 그리면 끝.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나는 이 순서로 항상 요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책에서 푸는 거랑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한 번은 너희들이 그려볼래?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6분의 파이만 할까? 요거. 아, 잘못 그렸다. 이렇게 하겠다. 기기. 왜 또 정지가 안 돼? 가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순서대로 가보자. 일단 뭐부터 그리셈? X축부터 그려주셈. 그 다음에 뭐 하셈? 진폭을 확인하셈. 진동 중심을 그리셈. 진동 중심 얼마야? 1이셈. 그러면 이제 1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씩? 진폭만큼씩. 진폭이 얼마예요? 2요.
그래서 위로, 너무 크게 그렸다. 좀만 내려. 올려. 좀만 내려. 뭐라는 거야? 위로 이만큼이니까 3까지. 아래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거기를 코사인 하나를 딱 그려놔요. 알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 때, 왜? 여태까지 사인으로 놨지? 그래, 잘했어. 난 이거 그려놓고 낚싯바늘인 줄 알아서 이러고 있었네. 어쨌든 개형을 하나 그려요. 알았죠? 근데 아까 방금 말하던 게 이거는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좀 간략하게 말 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뭐 해요? 개형 그렸으니까 주기 확인해야 되겠죠? 주기 이 색이 아닌데? 주기 어떻게 해줘? 2 맞죠? 주기 얼마예요? 파이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찍게 된다면은 파이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얘기고. 그러고 나서 뭐 하라 그랬어? 주요 포인트 찍으라 그랬지. 주요 포인트는 뭐다? 안에 있는 각이 0이 되는 x. 알았음?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네, 버퍼링 걸린 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란 얘기고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6분의 5파이란 얘기지. 버퍼링 걸렸니? 자체? 너 디스코드로 수업하냐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다. y축을 그려주면 되는데 아까처럼 여기 딱 보이니까 바로 빵 그리는 이게 아니잖아. 정확한 위치를 조금은 찾아야겠다, 그치?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은 주기가 파이. 여기는 어디겠어 그럼? 2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가 2분의 파이, 즉 6분의 3파이를 더해주면 여기는 6분의 2파이. 어디? 3분의 파이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는 어디? 양수야, 음수야? 일단은 확실한 거는 양수겠지. 또는 뭐 정확한 중점 찾아주면 얼마야? 6분의 2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12분의 파이니까 0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 어딘가에 있겠지. 어디? 양수 12분의 파이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 더 연장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알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1차 함수 때는 거의 확실하게 100%. 뭘 그렸어? y절편이나 x절편 찍어줬지. 3차 함수, 4차 함수 이제 너네가 곧 미적분 원도 배울 텐데 그때 되면은 y절편 찾아 안 찾아? 안 찾는 경우가 더 많아. 이런 점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수학 원도 마찬가지야. 지수함수, 로그함수부터 지금 하는 삼각함수까지 x절편, y절편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이거는 굳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같은 걸 찾아가는 거지. 알았죠? 아이고 찢어지겠다. 자 가자. 그래서 뭐 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684번 숙제였는데 숙제 못했던 거 한번 풀어보자. 일단은 이 녀석의 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뭐 필요하다면 그릴 때도 있기는 있겠지. 맞지? 자 그래서 뭐 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다. 이거 뭐 하래? 어머 주기가 파이냐 또는 주기가 n분의 파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녀석 주기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이걸 해주면 주기는 얼마예요? 파이가 되겠죠? 그럼 n분의 파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억 참. 맞죠? 그 다음에 f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인다. 뭐야? 위아래로 얼마만큼씩 왔다 갔다 하니? 지금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진동중심 누굴 기준으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얼마만큼씩?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만. 맞죠? 그래서 위로, 아래로. 그럼 뭐야? 0과 마이너스 2 사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돌아다니겠지. 틀렸죠? 됐죠? 뭐 떨어졌다 너. 그 다음에 디귿 가보도록 하자. 이거는 평이동 또는 대칭이동. 이거는 사실 뭐 대칭이동은 부호바꾸고 평이동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위아래로 또는 좌우로 움직이세요 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사실. 그렇지. 그렇지.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저 원을 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한 것이다. 또는 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하여 겹칠 수 있다. 평행이동 후 겹치는 걸 찾기는 1차 함수 직선은 기울기를 찾을 거야. 대칭이동까지 섞이면 부호도 확인하겠지만 2차 함수는 뭐야? 최고차의 개수. 2차의 개수에 따라서 축을 기준으로 이 오므라들고 벌어지고 하는 게 달라지니까 이걸로 결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무슨 함수 있어? 수학하, 공수 2에 뭐 있어?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역할도 하는 녀석이 또 각각 정해져 있음. 처럼 삼각함수는 누가 결정한다? 위아래 진폭 그리고 각속도. 오케이? 얘네들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진폭은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크기는 일단 똑같네. 부호는 대칭이동으로 설명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속도, 뭐, x의 2배, x의 2배. 똑같네. 그럼 평이동, 후, 대칭이동 할 수 당연히 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결정하는 요소 누구누구다. 진폭과 각속도 혹은 주기라고 하자, 이제는. 주기를 결정하는 거다. 알았지? 알았지?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x값이 증가하면 fx도 증가한다. 이건 뭐야?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그려달라는 얘기죠. 맞죠? 또는 0부터 2분의 파이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기는 해. 오케이? 나는 그냥 그림 그릴래. 연습할 겸. 그래서 y축부터 그리면 미친 자죠. x축 마이너스 1 위로 0 아래로 마이너스 2 파이를 움직일 거야. 사인.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할까? 아니다. 이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를 주기 얼마지? 파이. 파이만큼으로 두면 됩니다. 그때 시작하는 곳을 찾아봅시다. x는 얼마예요? 4분의 파이. 여기가 어디야? 4분의 파이라는 얘기지. 맞나요? 그럼 일단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일단 감소한다. 틀렸네. 일단 이미 틀렸고 더 연장하더라도 뭔가 여기 0이 있다고 하더라도 틀렸지. 그지? 이 주변이 다 감소하고 있잖아. 땡. 그리다가 끝났네. 되었니? 어때요? 정말 쉽죠? 아유, 무게야. 끝. 그럼 일단 완성이나 해보자. 지금 이게 파이였지? 4분의 5파이. 여기는 얼마예요? 3분의 6파이, 2분의 3파이. 그냥 4분의 6파이 할걸. 응, 4분의 6파이가 아니었어. 4분의 3파이. 그럼 여기는 어디야? 2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2분의 파이 맞지? 그러면 여기는 어디야? 요만큼의 관계에 4분의 파이가 0이네? 끝. 알았죠? 정확하게 감소하는 구간을 갖다 놨네. 끝. 여기까지.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685번을 푼다. 보자마자 이제 답 나오냐? 거기 막 개념 설명 보면 외우라고 막 하고 있을 텐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보자마자 답 나오. 주기는 뭐겠어? 2잖아. 뭐야? 목소리 왜 저래? P는 2잖아. 맞지? 아이씨, 분필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은 누가 결정하겠어, 얘들아? 진동 중심을 기준으로 진폭만큼 올라가서 최대고 진폭만 내려서 최소잖아. 그지? 그러면 뭐 한다? 최대값은 진동 중심 1을 기준으로 3만큼 올라가면 되고 최소값은 1을 기준으로 3만큼 내려가면 되잖아. 맞죠? 4와 마이너스 2까지 바로바로 나오죠? 오케이? 끝.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되죠? 예. 코사인은 똑같으니까 패스. 탄젠트로 넘어가 볼까? 자, 요 문제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690번 기기. 혹시 푼 사람들은 뭐 잠깐 쉬고. 자, 탄젠트에서 뭐 다른 것들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결국 주기 찾는 거 똑같고. 맞죠? 근데 최대값, 최소값은 탄젠트에는 없다.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코사인으로. 아까 이거 딱 그리라고 하자마자 사인 그려놓는 이상한 일본인 하나 있었거든, 우리 강의실에. 그것처럼 코사인, 탄젠트 이거 안 보고 그냥 막 그려버리는 놈들을 위해서 노린 거지. 맞죠? 바로 2번 보고 참 해놓고 넘어간 놈들이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다. 저게 하필 원점이라서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2,3을 지난다, 뭐 원점을 지난다 다 좋으니까 대입하면 끝. 그래서 이건 x에 0 넣어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 0 아니죠. 그래서 탈락이고 5번은 아까처럼 뭐가 달라졌어? 주기가 달라졌지. 그럼 페이닝 한다고 해서 겹쳐지지 않겠죠? x의 개수.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답은 일단 4번일 겁니다. 그때 정근선의 방정식을 딱 외워주는데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그래프에서 읽을 줄만 알면 돼. 항상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읽어오면서 외우세요. 알았죠? 처음에는. 얼마마다 점근선 생겨. 요 점선이 점근선이다. 뭐마. 알겠음? 그때 0부터 파이 사이에 2분의 파이에서 생기지.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2분의 3파이마다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게 x는 얼마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x는 뭐다? 2분의 홀수 파이라고 외워두세요. 뭔 말인지 알겠음? 그게 점근선이다. 그러면은 그게 뭐 지금처럼 열심히 바뀌더라도 똑같다. 누가 탄젠트 안에 있는 녀석이 2분의 홀수 파이면 되는 거야. 알았음?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홀수를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2n-1, 2n 플러스 1. 그래서 썼을 때 조금이나마 깔끔한 녀석을 쓰거든 보통. 그런데 뭐 둘 다 지저분하다면 둘 중에 뭐 쓸지를 몰라.
그래서 2n-1로 했다가 답이 아니라고 해서 거짓하지 말고 틀렸다 하지 말고 2n 플러스 1로 한 번 더 해보세요. 흉근에 힘주지 말고. 자, 어쨌든 알겠죠? 힘들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다? 2x-4분의 파이가 이거 혹시 답 나온 사람? 2n-1에서 나오더냐 2n 플러스 1에서 나오더냐? 오케이. 자, 2x-4분의 파이는 뭐다? 2분의 왠지 마이너스에서 나올 것 같은데? 플러스를 해보자.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에서 나온다고 쳐보자. 알았죠? 그러면은 뭐다? 2x는 뭐예요? 4분의 파이. 더해줄 거니까 뭐야? 얘네를 4로 통분을 해야겠네. 그럼 얘는 4n 플러스 2, 3파이.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답입니다. 8분의 4n 플러스 3파이. 그럼 뭐야? 2분의 n파이, 8분의 3파이. 맞는데? 위에서 나오는데? 그래, 왠지 거꾸로 하고 싶더라. 그래서 4번이 답인 겁니다. 알았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나왔어. 그럼 뭐? EMI를 한 번 더 해봐. 거기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알았지? 응. 처음 정근선 방정식 생기는 거 더해주는 거. 선생님. 지금. 오씨. 1번 스파이요? 밤새 1번 첩자 노릇하다가 왔구나. 생긴 건 닮았는데. 피한 거 진짜 오랜만에. 근데 다행이다. 많이는 안 났네. 줄 흐를 정도 아니면 됐네. 야, 조금 짧게 뜯어줘라, 쟤. 내가 해줄게. 지금 뭐 하다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식도 맞아요. 그 방식도 맞고, 근데 내가 이제 이 방식, 저 방식으로 여러 개 가르쳐 봤는데, 애들이 이제 외우는 건 나처럼 외우는 거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나마 제일 잘 외워가지고 그냥 요걸로 정착한 거예요, 이제는. 뭐 하냐, 저 휴지랑 싸우냐? 많이 흘러? 오, 많이 난다. 아무튼 알겠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 나머지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이제 거꾸로인 거죠. 그냥 오히려 거꾸로 그래프를 보며 찾아가기. 뭐 하나 정도만 할까? 너무 쉬운데. 안 해도 되겠지?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런 거 할까? 699번 하나 풀어볼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y는 탄젠트 a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각각의 문자들이 요거 내가 설명했잖아. 어디 갔어? 여기 있네. 각각의 문자들이 하는 의미만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졸라 쉬움. 예를 들어서 요 4분의 8, D는 아마 여기서 A, B, C를 찾는 재료 중에 하나일 텐데 탄젠트도 지나니까 미리 찾아오라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미리 찾아놓고 여기서부터 읽어가보자. 자, 첫 번째 A는 뭘 보고 가야 돼? 진동 중심을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두 칸씩. A는 뭐다? 0,2. 근데 얘 때문에 2. 알았음? 알았어요. 그때 요 문제가 진짜 상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A가 음수. 그러면 너희들 생각보다 많이 틀려. A를 실수해서가 아니라 B, C를 잘못 찾아서. 특히 C. 알았어요? B는 안 틀렸는데. 자, 어쨌든 그리고 B가 결정하는 게 뭐야? 주기. 주기를 결정할 수 있는 X값 아무거나 빨리 찾아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죠? 6분의 8에서부터 6분의 7파이까지. 주기 얼마야? 주기가 얼마야? 근데 주기 요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B분의 2파이. 정확하게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근데 B가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갈게요. B는 얼마?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구? C만 찾아주면 된다. C를 찾는 방법은 제일 단순한 건 뭐다? 시작점을 쓰면 돼. 4분의 뭐야 저거? 4분의 8,1 지난다 안 해도. 맞죠? 시작점이 어디잖아? 여기잖아. 어딘데? 6분의 파이잖아. 또는 6분의 7파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할 수도 있지. 그거는 넣어봤을 때 나오는 그치. C를 보면서 부호를 찾아봐야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좀 가까운 거, 좀 작은 거에서 보통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6분의 8,0 저게 시작점이다 하면 답 나올 거야. 이 시작점은 뭐야? 는 0이라고 찾아주면 x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c다 그지? 근데 그게 6분의 파이래. c 찾아보자.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범위가 맞잖아. 알았지? 그럼 a, b, c, d 다 찾았습니다. 끝. 어때요? 정말 쉽죠?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알았음? 알았음? 자, 넘어간다. 뭐야 이거?
왜 또 이게 켜지는 거야? 마우스 어디 갔어? 연예인 하면 나빠. 손가락 잘라버릴까? 이빨을 뽑아버릴까? 뭐가 나을까? 머리끈 네 팔뚝이 껴. 아까 주드마. 저 봐, 저 봐. 저 약간 저 노예 발목에 그 쇠고랑 생긴 것처럼 지금 머리끈이 지금 팔목에. 자, 연애는 응원하는데요. 학원에서 연애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자, 간다. 자, 간다. 사인에다가 또 다시 한번 주기 최대 치수를 물어보는데 이번에 뭐가 포함됐다? 절대값. 자, 절대값의 역할 딱 하나야. 별거 아님. 자, 간다.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음? 이렇게 생겼음. 주기 얼마? 2파이 유지하면서.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뭘 씌울 거야? 절대값을 씌워버릴 거야. 자, 절대값 sin x 그려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부 다 접어 올려주시면 되는데 어머! 이제는 요 곡선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으로. 맞지? 주기가 어떻게 됐다? 파이가 되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을 전체를 다 씌우는 녀석은 주기를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절반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2분의 1배. 알았음? 알았음?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요거에 의해서 주기는 일단은 뭐 바뀌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의해서 주기가 얼마? 절반이 되었다. 그래서 주기는 얼마? 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최소는 뭐 그림 그리면 되니까. 알았죠? 패스. 절대값 잘 기억해라. 그런데 자, y는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될까? 요거 주기 얼마일까? 원래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가 뭐 했어? 절반으로 만들었어. 근데 절대값이 또 뭐 했어? 절반으로 만들었으니까 답은 뭐겠어? 2분의 파이겠지. 그런데 알고 계시죠? 탄젠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값을 씌운다고 한들 주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왠지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래서 얘는 뭐다? 2파이를 x의 개수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이다. 자, 왜 그러냐면 탄젠트는 요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뜨르륵 이렇게 이렇게 뜨르륵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해서 접어 올려. 절대값에 의해서 탄젠트를 바꾸고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고 얘가 올라가고 얘는 그대로고 얘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기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진 않는다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주기는 여전히 파입니다. 알았음? 예.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려봐야 하는 거지. 자,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요런 문제 704번이나 오늘 하게 되는 삼각 방정식으로 넘어갈 건데 얘네들은 사실 다 어떤 문제냐면은 그냥 대칭성 살려주세요. 주기성 살려주세요. 자, 뭐 몇 번을 풀어야 되나? 나머지는 너네 잘 할 건데. 자, 요거 하나만 풀어볼까 또? 709번 풀어봅시다. 기기. 가보자. 다양한 같이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사인, 코사인이 뭐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서들어 A, B, C라고 하죠. 자, 얘들아. 일단은 A, B, C, D의 각각의 값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왜? 일단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것 자체를 찾을 수가 없지. 저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면 A, B, C, D 중 뭐 하나든 전부 다든 각자 각각을 찾으세요라는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하지. 하지만 지금 전혀 그게 아닙니다. 맞나요? 지금은 오직 뭘 이용하는 거다?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네한테 물어보는 요 녀석을 살짝 어떻게 바꿔주면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로 바꿔주면은 A와 C는 어디에 있다?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있다. 여기가 어디야 근데? 파이. 그러니까 합하면 뭐다? 2파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와 D도 마찬가지지. BD도 역시 어떻게 놓여있다? 얘네들도 여기를 기준으로 놓여있다. 대칭으로. 얘가 어딘데? 2분의 3파이잖아. 1.5파이는 뭐야? 그래서 그거 2배 하면 뭐예요? 3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파이 하고 나와야 되지. A, B, C, D 찾는 거는 당연히 아닌 건 알아야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물어봤다고 해도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 너희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알았죠? 알았죠? 갑니다. 자, 뭐 이젠 조금 빨리 내보자 속도를. 자, 그리고 요거 얘기했냐 안 했냐 우리. 2분의 파이의 홀수배, 2분의 파이의 짝수배. 쟤네는 했지. 이거 안 했나? 그 특수각의 확장.
그거 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유형 11부터는 사실 요거는 풀 수 있는 거여야 해. 그렇죠. 그냥 단순 연산. 뭐 예를 들어서 710번 이거 푼 사람, 아니 넌 영민이 풀었고 나머지 세 사람 풀었어? 답 나왔어? 그래 잘했어. 자, 2 곱하기 사인은 3분의 11파이. 일단 3분의 11파이를 찾아달래. 맞지? 그러면 이 3분의 11파이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어떤 특수 각에다가 맞지? 더하기 빼기 뭘 하고 있는 건지. 자, 그래서 저건 녀석은 뭐다? 제일 근처로 가보자. 얼마? 나는 4파이로 갈래. 3분의 4, 3분의 1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읽어주는 게 가장 땡큐다. 맞지?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탄젠트 뒤에도 마찬가지야. 이거 뭐로 갈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도 된다. 근데 3분의 2파이보다 예각이 좀 더 좋아. 그래서 어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다고 하자. 알았지요?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가 코사인에, 이 뭐야 이거? 코사인에다가 뭐예요? 6분의 7파이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이제 얘가 뭐예요? 2분의 8파이. 2분의 짝수 파이네. 그럼 뭐다? 사인 그대로 오고 뒤에 각 3분의 파이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앞에 2배 붙어 있고. 맞지? 우리 뭐만 고민하면 돼? 부호만 고민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야? 4파이. 뭐해? 2파이, 4파이 돌린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살짝 돌아오면 사인 y좌표 음수 내려갔으니까 음수네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나요? 얘도 마찬가지야. 탄젠트 그대로 유지하겠지. 왜? 얘가 2분의 4파이, 2분의 짝수 파이니까. 그래서 탄젠트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에는 각 3분의 파이만 가지고 오면 되고 부호 고민하자. 자, 탄젠트 2파이 어디에요? 일단 또 한 바퀴 돌려.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살짝 돌아왔네. 그럼 뭐야? 탄젠트 기울기. 기울기 어때? 음수니까 앞에 부호 바꿔야지. 맞죠? 그 다음에 4코사인의 뒤에도 마찬가지야. 뭐야? 파이니까 얼마? 2분의 2파이. 2분의 짝수 파이니까 뒤에는 각 6분의 파이 코사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보자. 뭐야? 파이에다가 플러스 6분의 파이 조금 더 내려가세요. X좌표 일단 너희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음수 앞에 뭐 붙여?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사인 3분의 파이 탄젠트 얼마? 3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값만 찾아오기만 하면 끝나잖아. 맞죠? 시연아.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 얼마야? 느리다. 이러면 안 돼. 자판기처럼 누르면 바로 튀어나와야지. 맞지? 탄젠트 3분의 파이 뭐예요? 살짝 시간 끈 것 같은데.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 준우야?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 그렇지. 알았지? 저 애들이 자꾸, 탄젠트 3분의 파이요? 루트 3이죠. 약간 앞에 한 번 반문하는 거. 네? 이거 시간 끈 거 아니냐, 다? 어쨌든 바로바로 찾아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오케이, 조용히 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닥 신경을 안 써줘도 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가볼까? 이거 가지고 막 더하고 있을 텐데 뭐 한두 개만 물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 문제가 없나? 그럼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거 가지고 물어본 걸 바꿔보자. 얘들아.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사인 4세, 사인 5세, 사인 6세, 사인 10세까지. 다 더해봅시다. 뭐 나와요? 그렇지. 뭐 나온다고? 0이요. 왜? 자, 선생님이 알려주시다. 거의 조교요. 알았어. 동료의 길이 일자리 사인. 맞죠? 사인이니까 뭐? y좌표를 다 더하세요야. 세타일 때 y좌표. 2세타일 때 y좌표.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 거꾸로 해서 여기가 세타구나. 세타, 2세타, 3세 아닌데? 10세타가 여기구나. 10세가 여기 있다. 그렇지? 그러면 뭐예요? 요놈들의 y좌표들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인데 얘네들은 지들끼리 0이고 얘네들을 더하면 0이고 얘네들을 더하면 0이고 더하면 0이고 더하면 0이잖아. 그지? 코사인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없죠. X좌표들이니까 결국 합은 0이 되겠죠. 왜? 뭐 또 다른 말 하려고 했어? 얘라. 화났다. 큰일 났다. 폭탄 떨어진다, 이제.
폭탄 받아라, 영민아. 뭐?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야, 시연아, 그 눈앞에서 나 무서워하면 거의 진실의 방 아니냐, 여기는 지금? 거의 너가 마동석으로 보였을걸? 굉장히 무서워요. 자, 갑시다. 이제 뭐예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 개 쉬움. 자, 예를 들어서 725번 같은 거 갈 거야.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다, 뭐, 범아. 그치? 누구? 제곱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데, 그 전에 파이 플러스 x부터 마음에 안 들어야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준다?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자, 사인의 파이 더하기는 뭐야? 2분의 2파이. 짝수 파이네, 2분의 짝수 파이네. 사인 x로 가면 되고, 부호만 고민하자. 맞죠? 사인 파이. 예? 그리고 조금 더. 사인 y좌표. 음수. 내려갔네? 맞죠? 뿅. 그러면은 이식 다시 써보자. 뭐예요? 코사인 제곱의 x 플러스 4사인 x 플러스 2. 요 녀석에 대한 최대 최소 찾으면 되는데 준우야 이번에 아직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다. 그치? 맞죠? 그래서 하나로 맞춰주자. 맞춰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제곱을 바꾸는 거. 코사인 제곱이 뭐랑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꿔주면은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뭐가 보여? 사인에 대한 2차 함수처럼 생겼지. 그래서 사인 x를 치환을 할 거야. 그래서 보통은 뭐 치환을 따로 안 하고 알파벳으로만 쓰지. 이니셜로만 쓰지.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되고 그때 사인 s가 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x의 범위 잘 보고 실수 전체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를 움직이겠지. 사인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한다. 각각 1에서 최대, 마이너스 1에서 최소. 눈으로 확인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오케이? 오케이? 그때 이제 이 S의 범위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할 거야. 나는 여기서 그거 설명할 거야. 자, 고개 들어 보아.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X의 범위가 없거나 만약에 그렇게 주기 전체를 다 줬다면 당연히 이 범위일 거야. 맞지? 맞지? 그거 말고 X의 범위를 살짝 장난치는 거. 자, 가보도록 할까? 자, sin x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에서까지라고 하지 말고 뭐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정확하게. 그렇지. 자, 요거 할 때 있잖아. 애들이 전부 다 뭐 하냐면은 다행히도 요걸 넣는 미친 짓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를 잠깐 찍기는 하는데 있잖아. 여기서 무슨 실수 전부 다 하는 줄 알아? 여기는 등호 그대로 따라가면 돼. 여기는 갑자기 이걸 따라가. 미친놈들인 것 같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틀렸죠. 뭐가 틀렸어? 1에도 등호를 붙여줘야죠. 왜? 1은 어디서 나오잖아? 2분의 파이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사인의 범위, 코사인의 범위 찾을 때 꼭 웬만하면 뭐 해? 그래프 좀 그려. 눈으로 좀 확인을 해. 0이라는 최소값 나올 수 있는지, 1이라는 최대값 나올 수 있는지. 알았음? 하나만 더 해보자. 자, x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너무 쉽나? 요걸 빼자. 자, sin x의 범위와 cos x의 범위를 다 찾아주세요. 시간 10초 드립니다. 꼬부기. 자, sin x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코사인의 범위는요? 죽일까 저거?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왜?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라고 제발 머릿속으로라도.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가 비어 있잖아. 0을 못 가리잖아. 알았지? 알았지? 예, 그런 범위 잘 찾아주세요. 무조건 등호 따라가고 등호 안 따라가고 하지 말고. 알았어? 따라갈 때도 있지. 근데 반대일 때도 있잖아. 알았어? 범위는? 여기도 마찬가지. 시연이 둘 다 해봐. 시간 10초 드립니다. 그래, 바로 할까? 그거 나왔고.
자꾸 또 잠깐만 어. 더 비싼 거 빠져. 일본어 잘. 거기만 틀렸냐? 마이너스도 틀렸죠? 아니 그 돌아버리겠다. 사인은 이거잖아요. 그려보라고 제발 머릿속으로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다. 알았어?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 응. 응. 못 때리잖아. 자, 가자. 마이너스보다 크고 낮고 1보다 작다. 왜? 그려보라고! 마이너스는 가질 수 있잖아. 근데 1을 가질 수 있는 놈은 0도 비었고 2파이도 비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려보세요, 제발 머릿속에.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코사인 x가 마이너스보다 큰 거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고. 둥거 있잖아, 여기. 자,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유형 15번 가야 되는데, 자, 요 유형 15번은 아마 우리 중에 못 푼 사람이 있을 거야. 왜냐면은, S로 치환을 해보자. 그럼 뭐야? S-2분의 S 플러스인데, 이거 뭐야? 유리함수야. 그래서 지금, 혹시나 유리함수를 안 배웠거나 까먹었거나 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정규 수업에서 아직 유리함수까지 안 넘어갔지. 그런 사람들은 아마 못 풀거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유형 15번은 그냥 잠깐 빼놓을게요. 어차피 이게 나온다고 해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유리함수로도 치환이 돼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 이거는 일단 뺄게요. 유형 15번 맞지? 물론 풀 수 있는 사람들은 풀어와. 나 유리함수 까먹었어 하는 사람들, 그래프 그리는 거, 정근선 찾고 하는 거 까먹은 사람들은 그냥 보류만 해놔. 알았죠? 알았죠?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에 그래프 그리는 거 질문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릴 줄 아는 상태에서 풀어오시고 나머지는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가 볼 건데 저거보다 먼저 이거 풀어보자. 자, 얘들아 거기 들어봐.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방정식, 굉장히 심플한 생김새를 가진 이런 방정식을 만났어요. 자, 범아 저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세요. 30 땡, 사인 30도 땡, 네 파이 땡. 자, 왜 땡인지 알겠지? 아무리 쉬운 방정식이라도 그냥 풀면 안 된다. 반드시 뭘 좀 그려라. 그것도 틀리긴 했어. 처음에 얘가 30이라고 얘기해서 바로 틀렸다고 한 거는 일단 도를 안 붙인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바꿨잖아. 근데 그래도 틀렸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계속 나오잖아. 사인은 주기함수야, 얘들아. 그래서 반드시 삼각 방정식은 아무리 기본적인 형태라도 그래프 그리세요. 지수 방정식을 사실은 원래는 먼저 설명하고 오지. 지수 방정식에서는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프를 그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그 형태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는데 삼각 방정식은 무조건 그래프다. 알았냐? 아무리 쉬운 형태더라도 너희들이 찾아. 뭐를?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모든 값을. 알았음? 또는 동경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 뭐 결국은 y좌표가 2분의 1 되는 것을 모두 찾아주세요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찾아주면 되거든. 근데 동경이 회전하면서 계속 y좌표 2분의 1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계속 하잖아. 그것들을 모두 다 찾아줘야지. 마치 뭐처럼? 일반값처럼. 알았음? 알았음? 그러니까 대표적인 각은 60도, 60도래. 6분의 파이가 맞지. 대표적인 건 6분의 파이 맞는데 그것만 6분의 파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거잖아. 그죠? 얘 뭐야? 2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얘는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라고. 그러면 답은 어떻게 쓰면 되는데, 얘들아? 이게 뭐야?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자, 답은 어떻게 쓸 건데?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아닌데? 마이너스 1에 n승의 6분의 파이. 라고 쓰면 되겠지. 1이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2면은 플러스 6분의 파이. 3이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0이어도 플러스 6분의 파이. 알았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다 쓸 수 있는 식을 나타낼 수도 있어야 하고 어쨌든 방정식의 근은 하나가 아니다.
최소 2개 이상 나올 거야. x의 범위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기처럼 범위를 준다고 하더라도 2개가 나올 수 있다고. 그걸 다 찾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뭐 하셈? 그래프를 그려주셈. 알았음? 근데 방정식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 더하기 3분의 파이 있죠. 저 녀석을 쓸까 안 쓸까?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 안 쓸 때는 저 3분의 파이를 범위를 바꿔준 용도로 쓰고 속은 치환을 해버리는 거고, 쓸 때는 뭐 그냥 원래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로 가는 거고.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봐. 평행이동으로 나는 설명 안 했고 시작점이라고 했는데 평행이동 된 함수에서 2분의 1 되는 걸 찾는 거 그게 더 어려워 사실.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치환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사인 안에는 무조건 뭐 p라는 문자 하나 들어가게. 그러면 대신에 저 3분의 파이나 2는 x의 범위 바꾸는 용도로 써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된다? 2 sin t가 루트 3, 그래서 sin t가 뭐 2분의 루트 3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뀐 거야. 대신에 x의 범위를 뭐 해줘야지? 2x의 범위를 바꿔야지. 아야,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더해야지. 뭐야 이것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7파이. 얘는 3분의 파이. 그게 바로 t의 범위야.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 그냥 기본 그림이야. 맞죠? sin t니까. 맞지? t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 그래프야. 평행이동도 안 했고 주기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대신에 우리는 뭐만 본다? 범위를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 너무 작다. 맞네. 3분의 파이에서부터 여기 아니다. 3분의 7파이까지만 바라보는 거고, 여기서 센스 있게 미리 뭐? 둘이 y좌표 같은 거 여기까지 딱 가지면 되겠지. 알았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 정확하게 표현해보자.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는 거지. 그 안에서 y좌표를 뭐? 2분의 루트 3이 나오도록 하는 거 다 찾아주면 돼. 그럼 뭐 나와? 이거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나오죠. 맞죠? 요게 뭐예요? 3분의 2파이겠죠. 그래서 답을 뽕뽕 쓰려고 했는데 어머 틀렸는데요 선생. 이게 아니고 우리가 찾은 건 t. 아이씨, 진짜. 우리가 찾은 건 t. 그걸 다시 원래대로 x로 바꿔주기만 하면 답입니다. 알았지? 그 과정은 또 여기서 튀어나와. 요거. t가 3분의 파이가 되려면 x는 0이겠지. 맞잖아. t가 3분의 2파이가 되려면 얘가 3분의 파이. 그럼 뭐야? 6분의 파이. 넣어주면 되겠지. 알았지? 예,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방정식에서는 평행이동하거나 주기를 바꾸는 함수를 그린다 안 그린다? 그릴 때도 가끔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그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안에 있는 문자를 t로 치환을 해서 푸는 게 더 쉽다. 범위 바꾸는 게 차라리 나. 알았지? 알았지? 알았니? 다 간다. 그러면은 방정식 끝났고 부등식은 당신들이 풀면 되고 이번 단어는 끝이 나는 거예요. 가땜이 왜 나와요? 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네, 오늘 그거 살짝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쪽은 공식 외워 오셈이 숙제겠지. 거기는 문제 풀이는 잘 안 나가. 알았지? 어? 아마 다음 시간에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월수.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지. 우리 다음 주 월수하고 그 다음 주 월까지 해서 3번 남았잖아. 그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 수, 다음 주 수, 그 다음 주 월. 2번 남은 수업 동안에 아마 수혈할 겁니다. 알았죠? 수혈은 다는 못 끝내고 중요한 거 위주로. 등차랑 수혈의 합. 자, 어쨌든 우리 오늘 어디로 넘어간다? 자, 숙제 진도는 여기가 끝이야. 알았지? 책이랑 무관하게 그냥 좀 더 넘어가서 외워오라.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 자, 근데 요즘 수학 많이 쉬워졌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많이 쉬워졌어. 옛날에 비해서 진짜 쉬워졌어. 미적분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걔네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옛날에 내가 배웠던 시절에는 공식이 한 10가지, 15가지가 더 있었어. 한 단원 안에. 근데 지금 그것들 다 사라지고 지금 남은 거는 한 공식 한 14개 정도 되거든. 우리는 그 단원에서만 공식 30개씩 외웠었어. 20개? 조금 넘지. 25개쯤 되지. 그만큼 외웠었는데 그게 쭉 줄어들고 지금 한 12개에서 14개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단원이. 그런 식으로 많이 쉬워졌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코사인 법칙, 옛날에는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하면서 2가지를 외웠었는데 요즘은 그중에서 제2 코사인 법칙 하나 남았어요. 그걸 코사인 법칙이라 불러.
제1 코사인 법칙은 뭐 궁금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보러 갈 건데 삼각함수에서 이제 각이 어떻게 되는 거 회전을 하다 보니까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막 180도도 넘어가고 360도도 넘어가는 또는 음수가 되는 그런 각들은 오늘 끝이다. 사인 법칙부터는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삼각형으로 돌아온다. 예각, 둔각으로 양수도 아니고. 알았지? 코사인은 음수 여전히 나오긴 한다. 둔각이면 코사인 음수예요. 어쨌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데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일단 뭐가 등장하냐면은 사인 법칙은 원이 하나 등장한 상태에서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붙입니다.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외접원이겠죠?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자, 여기서 사인 법칙 일단 공식부터 얘기를 해줄게. 사인 법칙은 뭐다? A의 대변의 길이를 small a, B의 대변의 길이를 small b, C의 대변의 길이를 small c라고 부르고 각의 크기를 그냥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 여기서 대문자 R은 뭐냐면은 저 원, 외접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로 표현을 해요. 내접원은 소문자 R. 어쨌든 요게 사인 법칙 공식이야. 자, 이거를 너네들이 지금 이것만 sin A분의 A가 왜 2R인지를 지금부터 증명해봐. 왜 안 돼 또? 자, 가자. 사인 법칙 증명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 대문자를 잠깐 지웠다가 다시 그릴게. 자, 방금 말한 거 맞음. 자, 삼각형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는 빗변분의 뭐 높이 이거를 사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나오지가 않아. 왜? A 쪽, 직각이 없거든. 그래서 A라는 각을 유지시킨다라고 했으니까 A를 호 BC에 대한 원주각을 위치를 바꿔. 어떻게 되게? 90도가 나오게. 그럼 여기는 A'이 되지만 A와 A'은 동일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sin A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sin A'를 써도 돼. 근데 sin A'이 여기가 90도니까 어떻게 쓰면 돼? 맞니? 그게 뭐다? AB분의 small a. 맞니? 근데 3분의 AB가 바로 뭐가 됐어? 지름이 된 거잖아. 맞죠? 90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지름. 그래서 여기다가만 그냥 R이라고 표현을 해놓을게. 알았음?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으로 가볼까? 코사인 법칙은요, 역시 삼각형 얘기긴 합니다. 원은 필요 없고요. 코사인 법칙도 역시 A, B, C가 나와 있을 때 각각 대변의 길이 이제는 안 쓴다. small a, small b, small c라고 하자. 그때 명민아 기억나나? A 제곱은 뭐게? 아 그래? 까먹어서. 이제 잘 외워두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의 변형이라고도 한다. 알았지?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게 공식입니다. 외워두세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오고 내가 구하자는 놈의 대각의 크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은 용도가 두 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읽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길 봐야지. 거길 왜 봐? 왜? 그 사람도 너 보고 놀랬을 거야. 저 새끼 뭐야? 이러고. 자, 요 놈만 딱 보면 뭐예요? A의 대변 A, B의 대변 B. 그러니까 마주보는 대변 대각 한 쌍, 두 쌍. 쌍이 뭐? 두 세트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때 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 얘랑 얘를 비교할 수도 있지. 그럼 뭐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하면서 대변 대각이 한 세트만 나와줘도 돼. 알았지? 그때 사용을 하는 거다. 자, 근데 여기서 꼭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뭐?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공식은 고3 때까지 이거 딱 하나야. 알았지? 다음 시간에 아마 삼각형의 넓이도 할 텐데 거기 보면 공식 하나 더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도 사인 법칙의 변형입니다. 알았죠? 끝났다고 한 적은 없어. 필탕 썬 소리 들리지 마요. 안 넣었어? 알았어. 지우개 줘봐. 던져. 자, 시작해보도록 하자. 자, 어쨌든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 언제 사용을 하고 하는지. 자, 너희들이 수능 모의고사 요 얘기 잠깐 이거 공식 외워와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막 밑에 변형식도 있고 더 있어. 이것조차 못 외울까 봐 모르는 상태에서 풀기 힘드니까 외워오라고 하는 건데 너네 어쨌든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 너희들 교육과정은 살짝 바뀌기는 했는데 그래도 똑같을 거야. 총 30문제죠. 맞죠? 그 30문제가 너네들 그거 아나? 굉장히 수능은 균등한 거.
랜덤으로 막 찍는 애들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한 줄로 쭈르륵 찍은 애들 있지. 아까 뭐 제 말했는데 한 줄로 쭈르륵 찍은 애들이 푼 애들보다 잘 풀면 돼, 안 돼? 사실 안 되지.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수능은 객관식 문제만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수가 균등합니다. 객관식이 총 22개야. 근데 보기가 5개야. 그지? 그러면 뭐? 22개가 아닌데? 몇 문제더라? 이 20개 안 돼. 열... 15번 킬러. 21개인가? 21번까지 22번부터 써주면 그러니까 22가 딱 맞는 게 아니야. 시리가 소수령이 없어.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객관식이 총 몇 문제야? 라고 하면 되지.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시리가 얘들아, 보기 들어봐. 자. 객관식이 딱 21문제입니다. 그런데 1, 2, 3, 4번 보기 어떻게 나와? 그래서 4개, 5개가 딱 떨어지게 해놨어. 알았어.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걸로라도 찍을 수 있어. 어떻게 되면. 내가 다 맞게 풀었어. 검토까지 다 했어. 근데 보기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뭐예요? 4개, 3개, 4개, 5개 나와있다. 그러면 내가 못 푼 문제는 100% 2번이야. 수능은 지켜줘요. 모의고사 말고. 수능을 못 쓰죠. 알았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못 쓴다. 근데 수능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음. 몰라. 최근도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항상 그랬었어. 알았죠? 그리고 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찍으란 걸 말한 건 아니고 그 30문제가 균등하게 문제 단원들이 구분돼 있어. 어떻게? 너희들은 대수 그리고 미적분 원 그리고 확통으로 구분되어 있을 거야. 알았죠? 그때 수능에서 10문제가 나오지. 그 10문제 중에 중킬러가 딱 3개, 킬러 또는 중킬러가 3개가 껴있을 거고 수투에서 미적분 원에서 3개, 확통에서 3개가 껴있을 거야 앞으로. 그것도 균등합니다. 그래서 보통 9문제가 요즘은 중킬러거든. 알았지? 그때 그 수원, 대수에서 나오는 중킬러급 단원 3문제. 각각 어느 단어? 하나는 지수로고 단원. 뭐예요? 하나는 삼각함수 단원, 하나는 수열 단원일 거예요. 그때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100% 어디 나오게? 무조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다. 알았냐? 그래프 쉬워. 삼각함수의 동경 얘기 졸라 쉬워. 삼각형 넓이도 살만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킬러로 나옵니다. 수능 킬러. 그래서 너희들이 풀어줘야 되는, 연습해야 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꽤나 높을 거야. 알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가지고 만드는 좀 킬러 문제들도 한두 개 정도는 보여주고 싶기는 한 다음 시간에. 근데 모르겠다. 삼각형 넓이까지 해야 돼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책 줘. 자,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어려운 거 꼭 공부할 생각하고 가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나중에 왜 어렵냐면 아까 그거 얘기한 거야. 어느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사인 법칙은 뭐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으면 대변 대각 세트가 2세트.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대변 대각 세트 하나랑 무조건 외접번의 반지름이고 외접번의 반지름이 나오면은 무조건 사인 법칙 한 번은 쓴다고 생각하세요. 수능에서도.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다시 한번 뭐라고? 세 변과 각 하나만 나오면 된다. 그때 꼭 이게 나올 필요는 없고 물어보는 놈의 대각은 아니고 물어보는 놈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어쨌든 세 변 그리고 각 하나가 무조건 세트. 알았지?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온전하게 줄까 안 줄까? 안 줘. 내신은 세 변 각 나올 거야 웬만하면. 알았지? 근데 수능은 그것마저 찾아가는 걸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난 사인 법칙 쓸 거야.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점점 찾아가는 형태. 그런 문제로 넘어갈 거고 애들이 실제로 수열에서 우르르 많이 틀려오는 게 거기다 다.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서도.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